진짜 사고 싶은데 가격은 높고, 이렇게 되면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짜 많이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매물이 적정한 가격인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현재는 무조건 싸게 깎아달라고 하세요. 이 말은 꼭 해보셔야 돼요.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열기가 좀 많이 식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럴 때가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좀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요약하자면 집을 팔고 싶어 하는 매도자가 있고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매수자가 있는데요. 그 두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양보하기 싫어하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보합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도 현재 지금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내 집 마련을 앞둔 수강생 분들도 부동산에 좀 많이 드나드는데 서로 이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거래가 될 때마다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10월 달부터는 지금까지 좀 침체된 분위기,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매수 문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9월까지의 분위기를 이어서 높은 가격에 좀 팔고 싶어 하는데 매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 분위기를 느껴보자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단지들은 최근에 거래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호가를 높여서 매물을 내는 것도 종종 보이긴 하거든요. 진짜 사고 싶은데 가격은 높고 이렇게 되면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짜 많이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매물이 적정한 가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사항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가 보고 있는 단지에 선호되는 동가 타입이 무엇인지 무조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게 단지마다 역과 가까운 동이 비싼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랑 가까운 초품화 인 동도 있고 그 다음에 상권과 가까운 동이 비싼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단지마다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장 부동산에 꼭 방문하셔서 부동산 소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저층인지 고층인지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남향과 동향은 10% 정도 차이 나고요. 저층과 고층은 최소 5% 그리고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인테리어는 최소 3천 이상의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된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과 가격 비교를 꼭 해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거래된 매물이 7억 5천이에요. 근데 내가 부동산에 갔을 때 나와 있는 매물이 7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거래가보다 지금 나와 있는 호가가 2천만 원이나 비싸잖아요. 과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7억 7천짜리 이 매물이 비싸게 나와 있는지 싸게 나와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을 또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 거래됐던 7억 5천짜리 매물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선호동인지 아니면 저층이었는지 아니면 인테리어가 잘 되지 않았는지 등 여부에 따라서 그 가격대가 시세 형성이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7억 7천에 나와 있는 매물이 만약에 선호동에 고층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잘 돼 있는데 최근에 거래된 거는 7억 5천짜리가 저층에 인테리어도 안 돼 있고 비선호동이에요. 현재 이 딱 두 개의 매물만 놓고 보면 7억 7천짜리를 무조건 사셔도 된다고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매물이 선호동인지 저층인지 고층인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계약은 했는데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매물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우리는 계약을 하고 나서 부동산 소장님이 한 달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어플에서 거래된 가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플로 살펴보게 되면 최근 한 달 전 이후로 거래 이력이 없을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계약은 됐는데 아직 실거래 신고하지 않은 매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꼭 소장님과 같이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성사된 가격이 있다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거래가 됐는지 제가 말씀드린 저층, 고층, 선호동, 인테리어 기준점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거주 매물과 갭 투자 매물을 좀 구분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 중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입주가 가능한 실입주 매물이 있고 전세나 월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세안고 매매가 가능한 갭 투자 매물이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는 실거주장 시기라서 갭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바로 수요가 갭 투자 쪽은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껴있는 갭 투자 매물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깎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근에 제가 갔을 때도 가격 내고 하기에 실거주 매물보다는 갭 투자 매물이 훨씬 더 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사서 나중에 입주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딱 두 가지 형태로 나뉘고 있어요. 상급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최근에 거래했던 매물과 시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매도자가 급할 게 없어서 싸게 팔지 않겠다는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굳이 가격대 조율이 쉽게 되고 있지 않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매도자들의 마음이 되게 초조해요. 빨리 팔고 싶은데 나는 가격이 너무 높나? 왜 찾는 사람이 없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급지와는 다르게 매도자가 훨씬 더 급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좀 절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의 기준점을 정확히 잡아놓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현재는 무조건 싸게 깎아달라고 하세요. 이 말은 꼭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시기는 이거 아니면 못 사서 안 달라고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나는 너무 애매하고 고민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고민을 적어주시면 해결책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